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분 같습니다. 2주 만인가요? 그러니까 한 주를 뛰었는데도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불러주시죠. 그렇죠. 오늘 어떤 요리를 배워볼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명지 씨도 많이 웃죠? 네. 목소리가 네. 일부러 막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나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글쎄요, 거의 습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음을 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웃음을 10번 웃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웃음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요리를 배워볼 예정인가요? 5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더워지기 전에 밖으로 외출하시는 분도 많고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준비했습니다. 역시 5월 하면 소풍이죠. 애들도 소풍 많이 가고 어른들도 많이 가고. 맞아요. 네, 요리왕에게 잘 배워가지고 소풍을 도시락을 싸서 가야겠네요. 네.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안 갈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네. 도시락을 싸서 가야 되니까 그런 건데 잘 배워서 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오키 씨도 샌드위치 잘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소풍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샌드위치는 있잖아요. 막 속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쉽게 네. 만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가정에서 쉽게 접하는 재료로 만들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네. 샌드위치 때문에 또 많은 재료를 구입하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 빵 안에 이것저것 들어가면 저는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어떤 네. 잼을 발라도 진짜 맛있어. 네. 심지어는 고추장을 발라도 맛있지 않습니까? 빵에 고추장을 발라 먹어봤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려고. 그냥 어디나 바르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고추장이라도 있으면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예. 고추장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네, 빵도 찍어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빵 안에 김치도 좀 넣고 싶고. 네. 창의적인 요리를. 아니 우리 팟빵 스튜디오 가면은 저거 있어. 청양고추 아이스크림 그런 거 있어요. 어머. 그거 먹어봤어요? 아니 안 먹어봤지. 이건 누가 사가나요? 물어봤더니 게임할 때요 벌칙으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샌드위치가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의점을 가더라도 다양한 샌드위치가 나와 있는데, 네. 어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 명지 씨는 어떤 샌드위치를 주로 만들까? 궁금해지네요. 저는 사실 이름 붙이기는 뭐해요. 왜냐면은 집에 있는 재료를 다 넣기 때문에. 진짜 고추장 넣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햄이랑 계란이 많이 들어가면 햄 에그 샌드위치. 그렇죠.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야채 샌드위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닭가슴살이 들어갔다 하면 닭가슴살 샌드위치라고 하기도 하고, 소스에 따라서 붙이기도 하죠.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걸 넣으면 데리야끼 소스 마요네즈 샌드위치. 들어가겠죠. 네, 마요네즈는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상하게 마요네즈가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소스 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어울리는 소스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래요. 네. 자, 그럼 명지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재료부터 준비해 볼까요? 네, 일단 샌드위치에서 이제 메인이 되는 빵이 중요하죠. 네. 가정에서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식빵도 괜찮고요. 네. 종류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태리에서 이렇게 주로 쓰는 포카치아나 치아바타 빵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얇은 잉글리시 머핀 같은 것도 괜찮고요. 빵은 정말 좋아하시는 대로 바게트도 괜찮아요. 바게트. 조금 담백하고 안에 뭐가 들어가도 맛있겠다 싶은 빵은 좋아하시는 대로 입맛대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재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 재료도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상추가 좀 남았다. 네. 깻잎이 좀 남았다. 저는 그래도 쓰는 편이고요. 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샌드위치를 하고 싶을 때는 로메인이라는 채소가 있어요. 네.
그거 비싸지 않나요? 나, 왠지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여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내렸어요. 아, 네. 로메인은 서양 상추라고 하는데요. 아. 한국에서 먹는 약간 쪼글쪼글한 상추보다는 약간 더 펴져 있고요. 양상추입니까? 아니에요. 양상추하고는 네. 달라요? 네, 달라요. 로메인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런데 좀 이렇게 주름이 적고 꼭 우리나라에 이렇게 꼭 겨자의 느낌이라고 할까? 네. 좀 촉감은 그렇게 생겼어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추보다도 약간 비타민이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얇고 뻣뻣해서 모양 잡기가 편해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주고 남은 치즈나 아니면 그 얇은 슬라이스 햄 있죠. 네. 역시 네.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계란은 삶아서 크게 으깨입니다. 작게 으깨지 않고요. 네. 덩어리가 있을 정도로만 손으로 으깨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흰자나 노른자가 씹히면 더 맛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오이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오이도 이렇게 좀 소금에 절여서 장아찌처럼 그렇죠. 해놓은 오이도 괜찮고요. 네. 그냥 있는 오이도 괜찮지만 오이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손질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도 남아있다면 계란을 빼고 닭가슴살 넣으실 경우에는 계란을 빼고 왜요? 이렇게 같이 좀 재료가 아무래도 느낌이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달게 고기가 메인이 될 때는 조금 더 무거운 재료를 피해 주시는 게 닭가슴살도 더 살려주고 어느 정도 닭가슴살을 양념하니까 그 맛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재료가 너무 많죠. 사실 네. 샌드위치라는 게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땅콩을 빻아요. 오. 네, 땅콩을 빻아요. 그래서 샌드위치에 같이 섞어주면 저는 그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네.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샌드위치에 땅콩 네. 가른 게 들어가나요? 네, 음. 이렇게 넣기는 자기 나름이긴 한데요. 제가 굉장히 즐겨서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고추장 바르는 것보다 맛있겠네요. 고추장을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웃을 네.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과일이 들어가면 되게 프레시하고 맛있겠죠. 그럼. 네네네. 네. 주로 계란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과일은 토마토가 있어요. 네, 토마토를 얇게 썰어서 그럼 오이랑 계란이랑 햄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겠죠. 네네. 네, 만약에 토마토가 없다, 그리고 사과가 남았다, 그럴 경우는 사과를 또 얇게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네.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상큼하고 또 물비린내 나는 야채, 채소나 싫어하시는 경우는 토마토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오이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사과나 양배추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참 향긋한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땅콩가루라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소스가 있죠. 네. 네, 소스를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소스는 씨겨자라고 해요. 씨겨자? 네, 씨겨자. 네. 그게 뭐예요? 제가 흔히 이렇게 샌드위치에 많이 쓰고자 하는 게 이렇게 머스타드를 많이 쓰시죠. 네.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는 씨겨자라고 하고 외국말로는 홀그레인 머스타드라고 하거든요. 네, 약간 일반 머스타드보다 뭔가 좀 더 농도가 짙고 더 상큼하고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마트에 다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사서 해보면 내가 사 먹던 샌드위치가 이런 맛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씨겨자 하나만으로도 사 먹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난다는 거죠? 네. 신기하다. 네. 되게 괜찮은 소스고요. 또 하나 몸에 좋은 소스를 소개하자면 바질 페스토라고 해요. 바질 페스토는 바질이라는 허브 들어보셨죠? 네. 바질을 베이스로 해서 바질 향을 베이스로 해서 바질과 치즈, 그다음에 올리브유, 네. 마늘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몸에 좋은 비타민이 풍부한 소스예요. 네, 그 소스를 이용하면 또 건강한 샌드위치가 되는데 이 바질 페스토는 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토마토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되직한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줄줄 흘러내리지도 않고 샌드위치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질 페스토는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시면 또 입에서 굉장히 신선한 치즈랑 이렇게 허브 향이 나기도 하고요. 맛있겠다. 이런 걸 이용해서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재료의 팁, 재료를 고르는 팁,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뭔가 적절하지 않은 재료,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김치는 좀 무리가 있겠죠 아직. 고추장이나 알겠습니다. 그렇기도 네. 한데 조금 신경 써야 좋겠다 하는 부분은 오이예요. 오이나 이렇게 상추나 약간 물이 많죠. 네. 네. 빵이 젖을 수 우리-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좀 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상추나 로메인이나 깻잎을 넣고 싶을 때에도 이렇게 잘 씻은 다음에 물기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네. 세반에 받치고 좀 급할 때는 깨끗한 타월로 닦아서 네네네. 흰 타월로 닦아서 이용해 주시는 게 좀 샌드위치는 바로 먹을 때도 있지만 들고 나가서 한참 있다 먹을 때도 있죠. 그렇죠. 부패되기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기가 많으면. 네, 그리고 네. 식감도 별로 안 좋죠. 네네 눅눅해지고 아무래도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고 싶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기를 제거하는 팁이 좀 필요하고요. 네, 빵은 이제 굽는 방법 설명해 드릴까요? 네. 네, 빵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구운 빵은 이제 그냥 이용해도 되고 촉촉하면 그냥 이용해도 되지만 네. 저는 구워주시는 걸 좀 추천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좀 더 바삭한 거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대신 수분을 좀 많이 제거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죠. 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이렇게 바삭하게 네. 구워주는 거. 네. 그리고 빵을 특히 식빵 같은 거 이용하시면 네. 이 윗부분에 약간 빵을 만들 때 생긴 이렇게 요철이 있죠. 네,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없는 빵도 있지만 이렇게 식빵 위가 조금 올록볼록하다. 좀 정사각형처럼 생기지 않고 네. 좀 껍질이 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 네, 그 부분을 깨끗하게 사각형으로 그 부분을 도려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래야 보기도 예쁘고 누구한테 주기도 좋죠. 네. 네, 그리고 양면을 골고루 구워주시고요. 네, 그 빵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료를 다 넣어서 샌드위치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팁은 빵에는 먼저 소스를 바르고요. 네. 네, 소스를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밑간을 하고 싶은 오이나 닭가슴살이나 이런 데는 뭐 취향대로 소금 후추, 닭가슴살은 소금 후추로 비린내를 제거하죠. 네. 그리고 계란은 으깨주시고 뭐 햄은 간이 돼 있으니까 괜찮고요. 네. 상추나 깻잎은 혼낼 필요 없고 로메인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계란이나 사과 으깬 거에 마요네즈를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것도 취향대로 하지만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저는 개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좀 작은 술로 하나 정도 마요네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재료를 밑간을 해놓고요. 네. 빵에 소스를 바른 다음에 먼저 얇게 펼 수 있는 재료를 먼저 쌓는 거예요. 상추나 이렇게 깻잎 그리고 토마토 얇게 슬라이스하면 토마토도 얇죠. 네네. 평평한 재료. 네. 그 로메인, 뭐 양상추 같은 경우는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얇은 것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죠. 흘러내릴 것 같은 재료는 보통 이렇게 빵을 보면 네. 골고루 놓고 싶잖아요. 심리적으로. 그쵸. 이렇게 좀 위에도 놓고 모서리에도 놓고 그래야 더 골고루 씹힐 것 같고 네. 처음 배워 물었을 때 빵만 안 씹힐 것 같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놓으면 많은 재료를 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위에 계속 쌓다가 테두리에 놓은 것들이 흘러내려요 밖으로. 네, 그래서 샌드위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팁은 네. 재료를 무조건 위로 가운데에서 위로 쌓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위로요? 네, 계속 가운데로 쌓는 거예요. 골고루 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가운데에다 놓고 쌓아요. 그 나중에 빵을 누를 때 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진다는 거죠. 가운데를 누르면. 네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어휘력이 좀 부족하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운데로 무조건 집중해서 쌓습니다. 네. 쌓은 다음에 또 그 덮을빵에도 소스를 발라요. 네, 충분히. 네, 그래요. 충분히 바른 다음에 그 빵을 이렇게 눌러요. 네. 그러니까 빵을 덮은 다음에 가운데를 손으로 꾹 누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세게 누르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재료를 정말 이렇게 넣으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도 네. 다 샌드위치가 됩니다. 오. 네.
빵이 이렇게 부피가 가운데가 줄면서 다 흡수를 해요. 예. 그 부피를.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는 샌드위치도 어떻게 이 빵 안에 이 재료가 다 들어갔지 싶을 때가 있죠. 야, 네네네. 네네네.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가운데로 무조건 집중해서 쌓고 네. 빵을 덮어서 꾹 눌러서 자연스럽게 퍼지게끔. 네. 이게 그건 욕심을 과학적- 부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몰려서 그냥 쌓아놓으라 이거죠. 높이 네, 이렇게 맞아요. 높이 쌓아놓고 어. 빵을 꾹 눌러주는데 이제 빵에 소스 좀 바르고 음. 네, 그렇게 네,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쌓을 때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상추 넣고 깻잎도 같은 자리에 놓고 그 위에 또 토마토 넣고 그 위에 또 계란 넣고 또 햄 넣고 또 토마토 넣고 또 상추 넣고 음,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셔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충 표현을 하자면 빵을 덮으면 거의 빵과 빵을 겹쳤을 때 2배 이상이 되어도 괜찮아요. 네, 두께가. 무한반복 다 샌드위치군요. 눌러줍니다. 네, 네, 무한반복 샌드위치. 네네네. 다 눌러져요. 괜찮아요. 네. 네.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굉장히 맛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요. 구울 때 빵에 버터를 바르고 구워도 맛있지 않을까요? 버터를 바르고 구워도 맛있는데 버터를 네. 좀 건강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좀 바쁠 때는 번거롭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도 같긴 한데 마른 팬에다가 그냥 식빵을 구우면 네. 네, 이렇게 달라붙지 않거든요. 아. 그냥 불에 하면. 네. 네. 음. 그리고 그래. 또 이렇게 조금 따뜻해졌다 그래서 뒤집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구우면 버터가 없이도 잘 구워지고 토스터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바삭하게 굽고 싶다, 좀 더 맛있게 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버터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버터를 1큰술 정도만 네. 팬에 녹이는 거죠, 먼저. 네. 네. 먼저 팬을 달구고 버터를 충분히 녹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구워주셔도 좋고 아니면 미리 버터를 중탕해서 네. 빵에 바른 다음에 구워주셔도 돼요. 아. 네. 그런 방법. 네. 자, 그리고 그 빵 굽는 거 토스터를 이용해도 됩니까? 네네, 물론입니다. 토스터를 이용해서 쉽게 네, 구울 수 식빵은 그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빵인 경우에 바게트나 어렵겠죠? 네. 네, 그런 이제 치아바타나 음.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식빵은 그렇게 마른- 구워도 된다. 네. 네? 식빵은 토스터를 이용해도 된다. 네네네네. 편하게 토스터에 해놓고 또 다른 재료 준비하시고 네. 그러면 좀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샌드위치를 포장하는 그 단계를 말씀을 그래요. 드릴게요. 포장 궁금해요. 이게 진짜 도시락을 네. 싸야 되는데 포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잘 네네. 잘라야 되잖아. 또 이렇게 네. 스테문 모양 이렇게. 예. 그 포장을 할 때 이 예쁘게도 중요하지만 샌드위치에는 포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유산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네, 네. 유산지라고 하는 게 이제 샌드위치를 사면 주로 쌓여 있는 종이 있죠. 아, 네. 그 그거. 유산지라고 합니다. 어. 네. 기름이 코팅된 네, 그런 종이가 있는데요. 그 샌드위치는 그 종이로 포장을 해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 종이를 만져보면 이렇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매끈매끈한 미끌미끌하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겠죠. 미끌미끌하다 싶은 면이 있고 그냥 부드러운 종이 같은 면이 있는데 그 미끌미끌한 쪽이 샌드위치를 닿게끔 네. 포장하는 거예요. 어.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샌드위치가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잖아요. 네. 네, 그거를 방지해줘요. 이 유산지가. 아. 네. 그래서 유산지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네. 좀 습기도 먹어주고 네. 그 빵이 눅눅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 꼭 저는 샌드위치는 아무리 예쁜 도시락 돈이 있어도 유산지로 포장을 하시기를. 네. 그 은박지나 그런 호일보다 더 좋아요. 그게 이게 빵이 흐트러지지 않나요? 이렇게 싸면? 아니에요. 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이게 유산지를. 일반적으로 선물 포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직사각형으로 그 유산지를 잘라서 네. 가운데 샌드위치를 넣고 양쪽 면을 접고 그러니까 가운데로 접고 남은 이제 다른 쪽 면을 점점 이렇게 가늘게 접어가면서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죠. 포장할 때. 네. 그렇게 붙이고 네. 그다음에 종이가 맞닿는 면도 이렇게 처음 접은 종이가 맞닿는 면도 이렇게 하여튼 만져봤을 때 단단하다 싶을 정도로 네. 스카치 테이프를 다 붙여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칼로 자를 거거든요. 반으로. 그렇죠. 네, 네. 네네.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골고루 짧게 잘라서 잘 붙여주시고요. 칼로 이제 유산지로 싼 채로 네. 자르는 겁니다. 네. 그래야 더 잘 잘리고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모양도 잡아주고요. 네. 좀 이제 유산지도 샌드위치랑 같은 모양으로 잘리잖아요. 안 그쵸, 잘릴 것 그쵸. 같은데 칼로 훔쳐서 자르면 다 잘리거든요. 깨끗하게. 맞아요. 과도는 안 되고요. 좀 큰 칼로 한 번에 빨리 자를 수 있을 것 같은 칼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좀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정확히 반을 자르는 것보다요. 약간 비스듬하게 그래서 꼭 샌드위치가 평행사변형이 나오도록 네. 네 하면 정말 파는 샌드위치 같을 거예요. 아하.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네, 그러니까는 정확히 반 지점에 칼을 놓고 네. 약간 칼을 비스듬하게 틀어요. 네. 그러면 그 상태로 눌러서 자르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네. 네네네. 네, 그렇게 돼요. 삼각형은 아니네. 네, 삼각형은 아니고 정확히 사각형 반을 자른 상태에서 칼만 살짝 틀어주세요. 네. 한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한 10도? 네네. 네, 그 정도만 틀어서 자르면 그러면은 이제 샌드위치를 반 자른 거 들어보면 이게 사각형은 많은데 한쪽은 좀 변이 짧고 네. 한쪽은 더 길고 네, 그렇게 네, 되겠죠. 그건 되게 맛있어 보이고 꼭 파는 샌드위치 같아요. 네, 좀 더 신경 쓴 모양 같고 네, 의외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실수로 잘랐는데 다들 의도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자르게 된 거예요? 네. 먹기도 뭔가 더 편해요. 한쪽 면이 짧으니까 더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한쪽 면이 기니까 또 그쪽도 잘 베어 물어지고, 네,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잘라주시고 마트 요즘은 샌드위치 포장 재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 좀 큰 마트 가시면 아예 그냥 샌드위치 포장할 수 있는 이렇게 상자라고 할까요? 얇은. 네, 그런 게 잘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해 주셔도 좋고 집에 그냥 아는 분이다, 편한 분이다 싶으면 집에 있는 통을 이용해 주셔도 좋은데 기분 내기에 네. 샌드위치 그 포장 박스를 사서 넣고 뚜껑을 덮고 리본끈이 있으시면 네, 리본끈으로 이제 사면 꼭지점을 다 둘러서 리본을 묶어주시고요. 리본을 묶기 전에 뚜껑 위에다가 제가 예전에 잼 가르쳐드렸을 때 네. 포장했던 도일리라고 있죠. 레이스로 된 종. 네. 뚜껑 위에 한번 덮고 리본을 묶어주시면 훨씬 예쁘죠. 네. 네. 진짜 예쁠 것 같네요. 역시 음식은 포장. 네, 또 하나 더 이렇게 하자면 네. 집에서 그냥 샌드위치를 대접하거나 바로 포장하지 않아도 될 때 네. 그럴 때 하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꼬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 좀 두꺼운 이쑤시개 같은 거 위에 네. 구슬 장식도 있고 뭐 예쁜 장식이 달려 있거든요. 네네네. 구슬 장식도 있고 리본 장식도 있는데 이 꼬지를 빵 위에서 아래까지 쭉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그러면 재료가 샌드위치를 이렇게 내가거나 잡을 때 흔들리지 않겠죠. 안에서 네. 한번 이렇게 꽂아주니까. 네. 그쵸. 그런 꼬지가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요. 자, 내 손을 잡아요. 우리도 요리왕. 오늘은 샌드위치 만드는 법 알아봤습니다. 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더워지기 전에 우리 소풍 한번 가야죠. 네. 그래. 그 땅콩 간 거는 저도 꼭 해볼게요. 네. 네. 추천해요. 정말 맛있어요. 자, 네. 명기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www.facebook.com/kbr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려요.